안녕하세요. 편안책방입니다. 오늘은 조화로운 부, 제임스 아서레이 지음 1장 재정적 기둥 보도록 할게요. 5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재정적 기둥,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 영적 기둥. 이 5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내용이 좀 긴데 재정적 기둥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느냐로 측정된다. 그 척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육보다 오락인 것은 분명하다. 즐거운 활동과 즐거운 결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면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돈을 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쁨이 본인 밖에 있는 물건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정작 살아있다는 단순한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무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마냥 행복하게 놀던 유아 시절과 비디오 게임이나 각종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지루해하며 방황했던 10대 시절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다. 당신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확장과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자.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보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기만 하면 당신은 조화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화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부를 전체적으로 더 크게 지지하게 될 것이다. 영성과 돈을 재정의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나는 나폴레온 힐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월레스 와틀스의 부자 마인드셋, 토머스 트루워드의 성경의 신비와 의미 등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는 20세기 초반의 걸작들을 읽었다. 이 책들은 내게 통찰력과 더불어 수련과 성공의 실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 책들을 읽고 나서 나는 내 나름대로 기여할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몇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련 영역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던 사라질 물리학적 요소에 대해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돈의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 삶의 각기 다른 핵심 영역인 관계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이 모두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결코 당신을 안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사실 어빈 라즐로의 책 혼돈의 지점에 따르면 미국의 한 민간은행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430억 원 이상의 부를 소유한 미국인들의 64%가 여전히 재정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 성취감, 안정감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 그러나 돈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삶의 다른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돈은 필요하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려면 1년에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중 더 나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조물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크게 행동하고 우주와 그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크게 이해해야 한다.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데이비드의 봄의 전체와 접힌 질서,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아미트 고스와미의 자각하는 우주 같은 양자물리학 책을 읽었다. 그러면 옆에 앉은 탑승객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고 나는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나는 같은 페이지를 10번, 12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한 소중한 것이 있다는 점만 겨우 알았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고 나는 여러 다른 이론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빈 곳으로 보이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돈, 당신이 원하는 관계, 포르쉐에서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들이 영점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온다. 고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99.999999의 빛 또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부터 자동차,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점장에 응축된 안정적인 빛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도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돈, 연인, 신체 지성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99.99999%가 빛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빛 또는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이다. 빛 또는 에너지는 공명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열쇠이다. 당신 자신을 몸뚱이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큰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당신의 에너지장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를 지닌 그릇이라면 결코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려라. 당신과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라. 당신과 다른 모든 것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진동의 속도, 주파수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든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그 점을 깊이 숙고하라. 당신은 내가 설명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영점장 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라면서부터 존경해야 한다고 배운 우주의 창조자와 당신이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당신은 신과 하나라고 강조한다. 생각, 감정, 행동의 제한 파동과 메아리 파동이 3대3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열망, 즉 미래의 내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확인 파동이 좋아, 친구 한번 해보자. 이제 오프라처럼 성공의 백만장자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가 내보내는 제한 파동이 난 빈털털이야, 재능도 없고 뚱뚱해라고 말한다면 그 파동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취소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인데 그 진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미래를 끌어당기는 높은 수준의 진동적 열망을 갖기만 하면 당신은 미래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에 맞춰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서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토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
당신 삶의 모든 핵심 영역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자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이다. 우리는 영적, 정신적, 현실적 세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원하던 열망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끌어당긴 미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행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다. 행동은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 있고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열망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이제 그것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방정식의 마지막 세 번째인 현실의 세계에서 펼쳐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당신의 결과나 외모는 과거의 생각, 감정, 행동이 잔존하는 결과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보낸 제한 파동과 그에 따른 메아리 파동의 패턴이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계속하지 않는 한 말이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계속 똑같은 결과만을 얻을 뿐이다. 이 우주에서 당신이 선물로 받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당신 대신 불을 창조해줄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나가서 무엇이든 스스로 직접 하기로 결정하라.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10만 달러를 벌려면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정적 부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확장하고 모든 괴로움과 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방대하게 행동하고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다. 우리는 혼돈에 맞닥뜨리면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혼돈을 겪을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살아서 번창하는 모든 시스템은 늘 역동적이지만 경직되었거나 늘 뻔한 시스템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기쁨을 모두 만난다는 것이다. 삶이 쉽기만 하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당신은 그만큼 더 성장해야 한다. 당신의 목적이 충분히 크다면 당신 역시 그 아이디어의 크기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 당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열망만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성장은 내면의 일이다. 당신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성장이 시작되면 결과는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 성장이 시작되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당신을 이끈다.
당신의 목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결과가 되어 나타난다. 내부의 성장은 항상 외부의 진화보다 먼저 일어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장이다. 우리 모두 그렇다. 돈은 우리 성장의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결과는 항상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의해 나타난다. 그 진실을 잊지 마라. 당신의 결과는 언제나 당신의 성장만큼 표현된다. 우주의 모든 변화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더 성장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의 사업, 관계, 재정 상태가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직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당신의 삶, 사업, 은행 계좌, 당신의 순자산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외면의 결과이다. 당신의 외면 세계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내가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에서 당신이 목도하고 싶은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현재 결과는 당신의 생각, 느낌, 일관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면 당신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경제, 부모님, 옆집 아저씨의 책임이 아니다. 다름 아닌 당신 책임이다. 크고 대담한 목표를 가지면 당신은 크고 대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모든 생각과 말로 구체화하라. 당신이 그것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주는 그 그릇에 에너지를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결정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운명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백만장자가 되기로 하여라. 다만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대나무는 일주일 만에 13피트 4m까지 자랄 수 있지만 땅 표면을 뚫고 나오는 데는 7년이 걸린다. 다만 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는 모두 아기가 9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기간을 단축해 시스템을 망가뜨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열망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지혜와 이해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1년에 할 수 있는 과대평가하고 10년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아마도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더 큰 목표를 가질수록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열망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점을 믿어라.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사람이 최근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온라인 강의안을 쓰고 싶지 않군요. 그가 어떤 기분인지 안다. 나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 예를 들어 내가 하와이의 호텔 라운지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현재 힘들여하는 노력의 결과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시 일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로 도움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일에 영감을 받는다.
승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현혹돼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격의 진정한 시험대인 진정한 고결함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당신의 감정을 초월해 당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열망을 진지하게 여기고 당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승자는 바로 당신이다. 이 책이 당신이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현재형이라면 당장은 손에 잡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조화와 기쁨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형 인간들은 무엇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불을 찾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불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시간을 존중하며 성공이 잉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존중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혹독한 훈련의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내면의 보상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미래형 인간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강력한 보상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다.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시간은 영원히 가버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이 당신의 앞으로의 여생을 창조해 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2배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굳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은 에너지이다. 당신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속 팽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장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이라면 도우미를 고용해 8시간 내지 10시간 집안일을 하는 대신 그 시간을 사업에 투자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집안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녹초가 될 것이다. 3대3의 공식을 기억하라.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렬시켜야 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85%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85%에는 빌 게이츠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대학 학위가 없지만 빌 게이츠나 나나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대학 학위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날 방해했을까? 그랬다. 그 생각은 오랫동안 나를 방해했다. 하지만 많은 박사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나는 그것을 극복했다. 나는 또 내가 만난 많은 A, B 학점의 학생들이 C학점 학생이 오너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이 직접 확인해보라.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세계에서 새롭고 급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틀에는 맞지 않는 이들이다. 이것이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은 결코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면서도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주에는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법칙이 있다. 당신의 재정 상황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느냐고? 당연하다.
그 법칙은 당신의 관계, 운동, 건강 등 다른 모든 것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활기찬 우주에서는 진동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진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부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목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실로 굳어진 끈질기고 곪은 생각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일주일을 보낸다면 내가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화회의를 하고 내 사업 문제를 처리하고 변호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어딘가에 틀어박혀 명상도 하는 것도 볼 것이다. 획기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은 실력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과 결단력, 탁월해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성취했다. 목표가 명확하면 방법은 생기게 마련이다. 당신의 독특한 재능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되 결코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강력한 연습을 끝까지 해봐라. 나는 당신이 적은 자질 중 대부분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지 알겠는가? 성공, 부, 성취감은 실력, 지능, 당신의 제품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모든 올림픽 선수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금메달을 딴다. 실력보다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뭔가에 기여하고 베풀고 의미 있는 일의 일부가 되고 싶은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적 이익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정신적인 수입이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수입이 될 것이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재정적 기둥을 다루고 있지만 재정적 기둥은 당신이 벌고 싶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 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러면 100만 달러를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이 좋을까? 돈다발이 쌓여있는 모습? 그보다는 100만 달러짜리 집이나 100만 달러짜리 몸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목표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것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는 스승과 함께 페루의 위대한 주술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인 쿠팀보의 산기슭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돈 호세 선생님,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라네. 그렇다. 내가 바로 듣고 싶었던 말이다. 그의 대답은 내가 겁에 질렸을 때 과감하게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었고 어떤 보장도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들 대부분이 정상으로 가는 여정 내내 당신과 다를 바 없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언뜻 보기도 하고 가끔은 목적지를 보기도 했지만 매일의 발걸음은 늘 의문투성이어서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갈 때만 겨우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대성공을 거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단언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가라고 하면 비록 아기 걸음마일지라도 기어가야 할지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가기만 하면 된다. 시크릿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는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미있고 모험적이며 결국 그 일을 아주 잘하게 될 것이라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 행동 항목이 6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6개까지 잘라내도록 하라. 당신의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은 탈락시켜라. 설거지도 해야 하고 개들도 산책시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창조에 몰두해야 할 시간을 그런 일들에 할애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당신의 목표를 바꾸지 마라. 목표를 다듬고 명확히 하고 개선해라. 목표를 밝히고 그 목표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도록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라. 자신이 뿌린 씨앗에 끊임없이 물을 주는 헌신적인 정원사가 되어라. 100만 달러 자체를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 그 100만 달러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시각화하라.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편이 훨씬 더 강력하다. 강요보다는 끌어당기는 마케팅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다. 내 경우 나는 나 자신을 더 실력있고 더 박식하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우주에 이미 가봤다고 생각하고 그 우주를 시각화하면서 내내 읽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여행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할 일은 그곳에 도착해 그 우주가 펼쳐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뿐이었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무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물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요점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 대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MBA를 따는 것이라고 해보자. 단지 졸업장을 받는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 학장이 졸업장이 들어있는 무거운 검은 케이스를 당신의 손에 직접 건네줄 때 당신의 발이 단 위에 마룻바닥을 밟아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듣고 느껴라. 중앙 무대에 서서 청중들을 내려다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아버지를 붙잡고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상상하라. 멀찌감치 서서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리는 관찰자 효과이다. 복잡하게 들어갈 것 없이 관찰자 효과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마음은 이미지로 생각한다. 당신이 그동안 어떤 설명을 들었든 진실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사람들이 비열하고 불쾌하고 이기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면 그런 자료들을 찾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자상하고 친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면 역시 그런 자료들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사는 세상에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지만 결론은 당신은 당신이 찾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이다. 이제 당신의 목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어려운 다음 단계는 당신이 관심을 두어야 할 방향을 어떻게 지시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올바른 궤도에 오르려면 목표 촉발제와 관심 사로잡기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한 외부 관찰보다는 이것들이 당신 내면의 비전을 더 강하게 유지해준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미지로 생각한다. 당신의 감정은 진동이고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을 조종해야 한다. 목표 촉발제나 관심 사로잡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온종일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어딜 가든 그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런 이미지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당신이 이미 그 경험을 했으며
보드의 이미지는 단지 당신의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앨범이라고 상상한다. 눈을 감고 그 경험을 되살려본다. 당신이 그 장면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빠른 길에 접어든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 실행하라. 인용구나 격언들도 영감을 준다. 지금은 내 길고 아름다운 인생에서 잠깐일 뿐이다. 당신의 꿈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고 부건강 성취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게 하며 또한 당신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꿈은 현실에 더 가까워진다. 세부적인 감각까지 경험하면서 당신이 진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공원의 나무 그늘에 앉아 행복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보라. 돈 없이도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공원이 너무 붐비거나 정신사나우면 차를 타고 마을 외곽으로 나가 두텁고 풍성한 느릅나무 밑에 앉아보라. 그곳에서 오직 시간과 사랑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제안은 당신의 목표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면 그녀를 위한 책상을 준비하라. 그를 위한 전화도 설치해놓으라. 아직 개인 비서를 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들을 미리 물색하라. 인터뷰 절차를 시작하고 지역 대학들에 전화해서 무급 또는 명목상의 임금만을 받고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인턴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당신이나 그에게 모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계, 사업, 돈 등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그러니까 통제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신뢰할수록 더 빨리 도약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화로운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에 올 두려움이나 의심에 전적으로 몸을 던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끌어당기고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끌어당기고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라. 굳이 믿을 필요도 없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당신의 수입을 당신 성적표라고 생각하라. 리처드 브랜슨은 돈은 점수를 매기는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믿음과 신뢰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알면 정말 끝내준다. 요약하자면 세 박자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하라. 첫째,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라.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어보라.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하라. 둘째,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증폭시켜라. 당신이 그것을 왜 원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을 가져보니 어떤 느낌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셋째, 현재 상황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미래에 위해서 매일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 또한 당신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상위 3%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정신적 수익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돈을 버는 시간에 결부되어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특정 한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 말은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을 몇 번이고 새겨라. 우리가 인생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단 3가지뿐이다. 당신의 기술, 지식, 제품, 그중 기술을 파는 것이 최악이다.
실력을 기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식과 제품은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잔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당신은 돈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당신을 잘 대접하라. 당신 자신에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하라. 당신 자신과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돈은 에너지이다. 건강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혼자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자신의 명분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고 당신의 진동과 당신의 가치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다음번에는 2장 관계적 기둥 보도록 할게요.